네, 2023년 5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도 국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간호사법 재정 문제 등등 해갖고 국내 정치는 매우 복잡한데, 이거는 수렁이잖아요. 한참 지나면 판결이 되겠지만 좀 기다려야 되니까. 더 중요한 국제 정치를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선물을 받았죠. 블라디보스톡 항 이용권을 받았다. 이것이 동북아의 국제 정치를 뒤흔들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좀 더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블라디보스톡 항 이용권을 받음으로 인해서 중국은 숨통이 터졌고 바짝 긴장하는 나라는 북한입니다. 이러한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한민국을 두드릴 거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그의 아바타인 주사파도 남북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나오는데 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반겨주지 않느냐면서 남남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미리 못을 꽉 박아놓겠습니다. 이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8년 3월 달에 아주 극비리에, 이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2017년에 북한이 굉장히 위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18년이 되니까 김정은이가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남북관계를 유화로 가져가겠다. 그리고 나서 여정이 하고 김영철이가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에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화관계를 만들면서 사실은 북한은 미국하고 내통하고 싶은 거였죠. 북한이 미국에 타진을 하니까 극비리에 3월 달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갔습니다. 요때쯤에 먼저 여정이 하고 김영철이가 왔고,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인민군 4군단장 연평도 포격전 했던 그 키작은 놈, 그럼도 왔다 갔죠. 그걸 아주 문재인이는 환영을 했었죠. 그리고 3월 6일날 정의용, 서훈 이런 사람들을 특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의용 씨는 미국에 가서, 북한이 분명히 그랬어요. 자기가 한국에서 발표할 때는 정의용 씨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면 북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에 북한 체제를 보장해주면 그 말을 빼고 북핵을 폐기할 수 있다라는 거를 백악관에서 발표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이크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이 비밀리에 북한을 갑니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가 나중에 퇴임한 이후에 Never give an inch, 한치도 양보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습니다. 여기에서는 그가 극비리에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김정은을 만나니까 먼저 폼페이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줄곧 주한미군이 한국을 떠나면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행복해 할 것이라고 했다라고 하니까 김정은이 바로 껄껄 웃더니 중국인들은 거짓말장이들이다 라고 외치고 신나게 테이블을 꽉꽉 쳤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김정은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 내 미국인들이 필요하다며 중국 공산당을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군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그만큼 중국의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라고 썼습니다. 폼페이오는 김정은은 중국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과소평가했다 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코가 꽉 막혀갖고 좀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슷한 얘기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도 얘기한 적이 있죠. 중국을 믿을 수 없다. 오랫동안 중국은 우리 동해로 나오기 위해서 길을 썼습니다. 얼마 전에 울릉도 해안에서 바다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사고가 나서 중국 어선이 선원이 이제 손이 절단됐다. 그래갖고 이제 원주에 있는 연대병원으로 이송하는 적이 있었는데, 중국 어선들은 지금 서해가 아닌 동해까지 와서 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꿈은 동해로 나올 수 있는 항구를 확보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북한인데, 북한이 참
내줄 듯 하면서 안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도 안 내줬죠.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을 내줬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톡에서 훈춘을 지나서 중국까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 훈춘 직전에 그 러시아 국경도시 이름 생각이 안 나요. 그까지는 무인지경이에요. 근데 딱 거기 지나서 훈춘 들어가면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러시아는 그런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로 들어와서 러시아를 차지하는 걸 매우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을 깨고 이번에 푸틴이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이용하도록 중국에 줬어요.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중국에 대한 하나의 지렛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북한은 완벽하게 중국의 포위가 됩니다. 압록강 하구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위화도라는 섬이 있고, 조금 더 남쪽에 가면 황금평이라고 하는 섬이 있고, 조금 더 서쪽으로 가면 비단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 중국에 바로 붙어 있어요.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다. 여의도라는 섬이 있죠. 여의도라는 섬이 영등포구에 붙어 있어요. 그 색강은 평소에는 거의 물이 안 흘러요. 비가 많이 오면 흐르죠. 그래서 영등포구 안에 여의도가 포함됩니다. 근데 황금평이라고 하는 섬은 저 가봤습니다. 거기는요, 아예 중하고 붙어버렸어요. 모래톱이 발달해갖고.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한 1m 내는 실개천이 흐를까 말까? 그래서 완전히 육지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 이렇게 철책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게 북한 쪽에서는 압록강을 건너야 돼요. 다리도 없어. 배를 타고 건너서 한참 건너가서 그게 황금평이야. 거기에 중국과 북한 사이에 호시 국경시장을 만들어 놓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섬 남쪽에 가면 비단섬이 있는데, 비단섬도 북한에서는 한참을 가야 돼. 그 중국에 가까이 있어. 그래도 거기 색강이라도 있지. 지금 여의도가 영등포에 가까운데 마포구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위화도도요, 저도 가봤어요. 위화도에 아주 가까운 곳은 우리 서울 청계천 폭밖에 안 됩니다. 압록강 주류는 북한하고 압록강 위화도 사이에 흐르고 색강 정도가 흘러요. 거기 가면 일과보 한 걸음에 건너뛸 수 있다라는 이런 바위에 새긴 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데 거기 북한이고 여기는 중국이야. 왜 그렇게 비단섬 위화도 황금평이 북한 땅이 됐느냐? 1962년 주얼레하고 김일성이가 조중 변계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이러이러한 섬들은 중국 북한 거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섬들이 자꾸 모래톱이 발달해서 중국 쪽에 가까워져 버린 거예요. 북한 쪽으로는 점점 더 강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섬들은요, 맘만 먹으면 중국이 바로 접수합니다. 특히 황금평은 바로 붙어 있어서 그냥 철책 무시하고 들어가면 끝이에요. 북한은 그렇게 두렵죠. 그리고 중국이 지난번 이제 폼페이오 회고록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저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난다고 했을 때 시진핑이가 3번을 불러서 김정은을 대접해줬어요. 그리고 전용기도 내줬어요. 그 무슨 얘기냐? 북한은 내 속국이란 뜻이에요. 막 대접을 해줬지만은 나한테 인사를 하고 가서 트럼프 만나란 뜻이야. 근데 북한도 그걸 알아. 김정은이도 다 알고 있어. 그럼에도 그걸 그렇게 대우를 받고 간 다음에 트럼프 만난 거는, 트럼프 앞에 내 뒤에 북한이 있으니까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이렇게 폼 잡은 거였어요. 그런데 북한이 이제 그런 중국을 약 올리는 방법으로 자기네가 원하는 항구 나진항을 쓰고 싶은데 줄 듯 말 듯 하다가 안 줬습니다. 중국 그게 되게 아쉬웠는데 이번에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확보했으니까 앞으로는 북한을 막 다룰 수 있지. 이렇게 되면은 북한은 중국이 무서워서 누군가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청할 대상이 누굴까? 가장 청하고 싶은 대상은 미국일 겁니다. 근데 미국은 핵을 없애야 되지 하고 응해주지 않을 거예요. 일본도 응해주지 않을 거고, 러시아는 배신했으니까 당연히 안 할 거고. 그럼 누굴 두드리냐? 대한민국을 두드립니다. 우리 민족끼리를 동원해서, 야, 중국이 우리 흔드는데 너희 우리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하면은 민주당의 버글버글한 주사파들이 민족공존 중요하다, 중국을 타도해야 된다 하면서 여론을 일으키면서 북한을 도와주자 그러는데,
그거를 대한민국 정권이 따라가는 순간 대한민국 국제정치를 폭망합니다. 왜? 북한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큰 딜레마가 와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중국이 북한을 잡아먹으러 올 것이고,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대한민국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면 국제사회가 우리를 죽입니다. 미국이 우리를 팹니다. 문재인이가 그 비슷하게 가다가 얻어맞고 이재명으로 정권을 이양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과 같은 꼴을 나갑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중국은 그때 약을 올리기 위해서 비단성 황급형 위안도를 점령할 수도 있어요. 그 북한이 막 도와달라 그럴 때 우리 쪽 민족주의할 때 북한을 도와줘야지 그러는데, 북한이 그 핵을 갖고 중국하고 싸우면 돼. 싸우지는 않고 우리 보고 도와달라 그럴 때 주사파들이 준동할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십시오. 국가정보원 이하 우리나라 안보기관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